지성 피부에서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붉어지고 따갑고 예민하고 가렵고 각질 생기고 사용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느껴져 하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저는 피알람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지금 현재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세린은요, 유니레버라고 하는 국제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하는 브랜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게 페트롤라툼 젤리라고 해서 석유에서 추출한 부분들을 젤리화시킨 제품인데요. 실제로 상당히 널리 보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블랙헤드에 대한 제거 영상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름 성분들을 블랙헤드 부분에 이렇게 슬슬 문지르게 되면 그 블랙헤드에 들어가 있는 기름 성분의 제형들이 성분들이 조금 조성이 바뀌어서 블랙헤드가 잘 제거가 되는 것처럼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랙헤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피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피지가 굳어지면서 이제 산소와 만나서 검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바세린을 슬슬 문질러주면 기름을 녹여주는 것 때문에 좀 부드러워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유화 성분은 아니에요. 순수 기름 덩어리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발랐을 때 남아있는 제형, 우리가 바세린 자체가 또 피부에 남기 때문에 지울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이 바세린으로 블랙헤드는 어느 정도 제거는 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제거를 다 한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동의할 수는 없고요. 특히 또 화이트헤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건 조금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화이트헤드가 생긴다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 증상이 생기기 쉽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피부에 대한 수분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피지죠. 왜냐하면 피지가 확 나와주면 순간적으로 기름이 얼굴에 싹 덮어지니까 건조해지는 걸 보상해 주려고 하는 그 성격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빠르게 뭔가를 보습 효과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피지 분비가 없던 사람들이 한 번에 훅 나오다 보니까 길은 막혀 있고 피지 분비는 느니까 정체되는 현상들이 생기죠. 바로 이게 화이트헤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는 오픈되지 않고 딱 닫혀 있기 때문에 안에 덩어리가 적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세린을 좀 꾸준히 평소에 쓰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부분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피지 분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바세린으로 화이트헤드를 바로 그냥 위에 탁 덮는다고 해서 이 화이트헤드가 싹 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바세린을 사용한다, 조금 뭔가 조금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습력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밀폐력이라고 하거든요. 화장품은 크게 우리가 보습의 성격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분을 잡아주는 거, 잡아주는 수분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 근데 이 바세린은 막아주는 데는 월등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다양한 화장품을 쓰고 마지막에 아주 얇게 살짝 펴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강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보습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기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세린까지 딱 덮어버리면 너무 번들거리고 좀 기름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성 피부에서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녁에 우리가 태안을 하거나 뭔가 관리를 끝내고 나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거나 평소에 나는 좀 피부 안쪽에 수분이 너무 없어서 건조한 느낌을 받는다면 눈 주변 같은 경우 이렇게 얇게 펴 바르고 주무시면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을 한다면 아침보다는 저녁에 좀 사용하는 것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원리만 좀 이용을 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건조해지기 쉬운 데가 바로 발꿈치, 팔꿈치 이런 데 있죠. 많이 다 갈라지고 건조해지죠. 자, 이런 경우는 수분을 사실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부족하고 각질이 되게 많이 두껍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 꾸준히 좀 자주 발라주다 보면요, 조금 더 건조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기도 하는데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보통 유랴 같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 유랴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이 되게 강하고요. 바세린 아까 막을 쳐준다고 했죠. 그래서 유랴를 살짝 바르고 위에 바세린을 살짝 얇게 펴 발라주면 이런 되게 각질이 생기는 부분들, 그다음 아주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은 살은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워낙 이거 자체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굳은 살은 때로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직접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굳은 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너무 한 부분에 압력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티눈 같은 경우 역시 사실 이것만으로 제거하기는 쉽지는 않죠.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로 활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독으로만으로 하기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티바이 크림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피부의 노화라든지 주름 개선이라든지 뭐 우리가 피지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조절해주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레티노이드 중에서는 화장품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의약품으로 등록된 게 있습니다. 자, 의약품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 성분의 효과가 너무 강해서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니까 어떤 전문가의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런 방법인 거죠. 바로 이 스티바 A는 병원에서 처방을 직접 해서 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레티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레티노이드인 거죠. 사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스티바 A, 우리가 레티노이드 제품은요, 모든 사람이 초반에 사용을 했을 때 피부의 턴오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붉어지고 따갑고 예민하고 가렵고 각질 생기고, 자, 이런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초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하는데요. 자, 욕심내서 처음에 사용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량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소량을 사용하면서 점점 적응시켜주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사용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매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사용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느껴져 하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그 다음 며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발라보면 점점 이 증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적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을 적응이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장 주의하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냐면 피부가 좀 붉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평소에 좀 붉어져 있고 누가 봐도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는 얇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붉음증이나 따가움증에 대한 이 증상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때로는 아무리 사용을 해도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분명히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절대 쓰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꾸준히 쓰는 편인데 한 번 적응되고 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꾸준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중간에 한 3개월 좀 쓰다가 한 1, 2주 정도 쉬었다가 쓰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번 써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보통 쓰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자체가 턴오버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지 분비를 좀 컨트롤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공도 좀 줄고 그 다음에 잔주름도 개선되고 노화를 예방해주는 목적으로도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길게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보통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쓸 때 이거 그냥 조금만 써도 되게 좋아지는 제품이니까 하는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적응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적응하고 그 다음에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써주면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써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회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문제 이슈가 있겠죠. 뭐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스티바 A 제품 그 자체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단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도 현재 재고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레티노이드 계열의 제품들은 사실 종류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긴 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제품들이 사실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뭐 여드름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레티노이드들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함량,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적응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스티바가 없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다른 제품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걸 사용해보고 좋으면 그 다음 걸 쓰고 그 다음 걸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른 제품들은 단일 형태, 단일 우리 농도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썼을 때 조금 부담스럽거나 적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의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이 레티노이드 계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다른 제품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레오신은 항생제입니다.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인데요. 여드름 치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먹는 거와 바르는 거 동일합니다. 또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항생제와 레티노이드 계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염증이 막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균을 잡음으로 인해서 여드름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부분만 톡톡톡 찍어서 바르면 여드름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죠. 먹는 것도 여드름이 되게 염증이 심한 경우 먹으면 감기약처럼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바로 여드름이 싹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큰 장점은 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단점을 보완한 게 레티노이드예요. 이 레티노이드는 단기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드름을 꾸준하게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분류를 하면 스티바는 바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중에서 바르는 레티노이드가 되는 거죠. 크레오신 같은 경우는 항생제 중에서 바르는 항생제,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바르는 항생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바르면 안 되는 사람이나 부작용 이런 개념은 바르는 모든 제품에는 동일한 것 같아요. 특히 뭐냐면 어떤 그 제품이 단일 제형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약재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 우리 흔히 말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좀 그런 성분들에 비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자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건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다 보니까 너무 반복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 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 성분이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썼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균은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용해보시고 반응이 잘 듣는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조금 의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비타민C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산화 반응, 우리 몸에서 생기는 산화 반응이 여드름을 되게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피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헤드 있죠. 이 블랙헤드 같은 경우도 검게 우리가 공기 중에 산화가 된 스코알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산화가 되면서 남아있는 건데 이게 더 산화가 되면서 염증성 물질로 상당히 바뀌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여드름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해주고 눌러주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산화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비타민C죠.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비타민C도 좀 많이 권하고요. 그다음 바르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제형들이 다양히 종류가 많은데 뭐 파우더 형태가 있으면 파우더를 약간 떠서 뭐 로션이나 크림이 살짝 뭐 같이 섞어서 바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앰플 형태가 있으면 앰플을 먼저 바르게끔 해서 다른 제품들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어서 비타민C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이게 배곡 주사라고 하는 개념이죠. 뭐 저희도 병원에서 워낙 많이 하는 주사이기도 한데 사실 그 목적으로 주사를 한다기보다는 원래는 건강,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을 눌러주는 항산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요. 좀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피부는 일단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죠. 멜라닌은 우리가 보면 햇빛 이렇게 살짝 돌고 나오면 피부가 약간 까매지잖아요. 햇빛 때문에 햇빛 안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산화 반응이 생겨서 멜라닌이 산화로 피부가 약간 일시적으로 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되돌려주는 제품, 바로 대표적인 게 항산화 제품이에요. 실제로 우리 술 마시고 난 다음날 피부가 되게 좀 칙칙하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 있죠. 되게 몸 피곤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되게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돌려주는, 산화 반응이 상당히 강한 걸 돌려주는 게 항산화 시스템이고, 물론 그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보통 주사를 맞게 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피부에 있는 멜라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멜라닌이, 산화된 멜라닌이 되돌아가니까 어때요? 피부가 좀 맑아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맞으시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상당히 맑아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배곡 주사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피알람 채널에 오시면 피부 관리법,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보시면 꽤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